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30분 전에 미국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다시 100만 명대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시장 일제히 랠리를 이끌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상승했고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죠. 유민희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 외신캐스터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목요일장 뉴욕 증시는 미국의 노동시장과 미중 간의 관계를 주시한 가운데 기술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7%대 올랐고요. S&P 500은 0.32%, 나스닥이 다시 한번 1% 넘게 오르면서 11,26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3일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미국의 실업수당 건수가 다시 1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또 언택트를 중심으로 IT 종목이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홍주가 낙폭을 키웠고요. 또 언택트 관련 종목이 포함된 IT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상승불을 켰습니다. 먼저 에너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쉐브론과 허니웰 등 미국 주요 정유주는 이라크 정부와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투심을 자극하지는 못했습니다. 쉐브론 1.7% 하락, 엑선모빌도 1.5% 내렸습니다. 또 정유주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관련 업종도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태양열, 풍력 발전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인 니오와 니콜라도 2에서 4%대 하락했는데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주식 분할 이후 목요일장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공장에 추가 투자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6%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의 2,000달러를 돌파하는 테슬라입니다. 이어서 금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의 경우엔 대형 은행주들이 일제히 1%대 하락하면서 부진했는데요. 반면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의 경우는 3%가 올랐고요. 또 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모두 1%대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체는 종목별로 등락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상승을 보였던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인텔의 경우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재개 계획을 발표하면서 1.7% 상승했습니다. AMD도 2% 올랐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고요. 이 세 개 종목 이외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하락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죠.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의 중장년층 시청자를 겨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2.7%가 올랐고요. 애플의 경우엔 모건 스탠리에서 탄탄한 아이폰 수요를 전망하면서 2.3% 올랐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역시 2%대 오르면서 황주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시장을 압박하면서 줌비디오도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6% 올라서 29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올 한 해 동안만 315%가 넘게 올랐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업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 우려가 커지자 일제히 1%대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지수 1.4%, 프랑스 캐크는 1.3%, 독일 닥스 지수는 1.14%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살펴보면요. 국제유가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고 또 원유 수요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까지 필요하다고 말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가 2.7% 내려 45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금선물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실업 추당 건수와 경제 회복 우려 속에서 12월 금선물 1.2% 내리면서 1,946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14% 내려 92포인트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 세계 각국의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도 오늘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곤 외신캐스터 그리고 박찬휘 외신캐스터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곤 외신캐스터와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첫 번째 이슈 실업보험 청구자 수 다시 100만 명대 기록했다는 이슈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다시 100만 명대를 상회하고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밖에도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됐거든요. 경제 지표들 어떻게 발표됐는지 자세하게 분석 들어볼까요? 네, 오늘 미국의 실업 지표가 악화하면서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3만 5천 명 늘어난 110만 6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주간 실업자 수는 3주 만에 다시 늘어나 100만 명을 상회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치였던 92만 3천 명보다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소비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다만 지난 8일로 끝난 주간까지 일주일 이상 실업보험을 청구한 연속 청구자 수는 63만 6천 명 감소한 1,484만 4천 명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다른 경제 지표들도 부진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날 발표된 8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전월의 24.1에서 17.2로 떨어지면서 예상치였던 20보다 낮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다만 신규 수주 등의 지표는 확장 기조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7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1.4% 상승한 104.4를 기록했는데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전 두 달의 3%대 상승세와 비교할 때 탄력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한편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소기업들이 파괴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자본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자본주의가 지속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매입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이 전부라면 매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의 채권 발행 능력에는 격차가 있다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0만 6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또 추가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만큼 또 다음 주에 또 청구 건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입니다. 코로나 우려와 기대 사이라는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약간 감소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유럽은 계속해서 확산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박곤 캐스터.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일 4만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해 지난 7일 동안의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 11% 떨어지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유럽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WHO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스페인에서는 하루 3,700여 명, 그리고 독일에서도 하루 1,700여 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소식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오는 9월에 잠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임상은 6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와 관련해 뒤늦게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다음 주에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달 초에 해당 백신을 승인했었지만 최종 3상 임상 시험을 생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WHO는 러시아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 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 측은 모든 백신은 반드시 같은 임상 단계를 거쳐야 하며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코로나 백신일 텐데요. 존슨앤존스가 3상에 들어가고 또 러시아에서도 임상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만큼 백신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장 세 번째 이슈는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결국에는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인데요. 자세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박찬희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캐스터. 네, 오늘장 눈여겨볼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테슬라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만 슬라가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장 6%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요. 2,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주에만 20% 넘게 급등하면서 올해 상승률을 무려 37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파나소닉과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장 별다른 상승 모멘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주식 분할과 그리고 다음 달에 예정된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업체 에스티로더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티로더는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6% 넘게 빠졌는데요. 주당 순손실이 53센트로 예상치였던 19센트보다 더 손실이 컸고요. 매출도 24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2천만 달러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매장에서 2,000명 감원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독일 바이오 회사 큐어백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백은 유럽의회와 4억 500만 회분의 규모의 이제 코로나19 백신 공급 사전 협상을 진행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16%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큐어백이 개발 중인 백신은 현재 1단계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마지막 이제 살펴볼 종목은 동물 의약품 기업 엘란코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엘란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7%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엘란코의 장기 전망이 낙관적이라면서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코로나19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백신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테슬라가 2,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굉장히 고무적인데 우리나라 또 2차 전지 전기차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이슈 살펴봤고 네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장 네 번째 이슈는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 그리고 우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리프트, 우버 참 호기롭게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19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또 정규 직원으로 분류하라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큰 어려움을 직면했었는데 또 막판에 반전이 좀 이뤄졌다고 하거든요.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박찬희 캐스터. 네,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이제 리프트가 현지 시간 21일 자정부터 캘리포니아주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들을 독립사업자가 아닌 정규 직원으로 분류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우버와 리프트 측은 이제 즉각 항소를 했지만 항소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한 21일 자정부터는 운전자들을 정규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의 임시직 노동자 관련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제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기업들의 이제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기여를 하면요.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분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버와 리프트는 자신들이 그저 운전자와 이제 고객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맡고 있다면서 운송회사가 아니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운송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직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우버와 리프트 차량 공유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컸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버는 2, 4분기 차량 공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 그리고 리프트는 50% 이상 급감한 상태입니다. 내일 있을 영업 중단을 기다리면서 주가 역시 부진했었는데요. 장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리프트는 6%, 우버는 2%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속보가 전해지면서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이제 캘리포니아 항소에서 승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급 반등에 성공하면서 6%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가뜩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공유업체들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우버와 리프트 그래도 막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원유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다시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으로 초과 공급 우려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박고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간밤에는 또다시 하락을 면치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유 시장이 다시 초과 공급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원유 선물 가격이 여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근에는 약세 신호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유 매수 둔화와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반면에 오펙 플러스 등 주요 산유국은 8월부터 감산 규모를 축소해 왔는데요.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격 지표에서도 위험 신호가 포착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12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45달러 수준으로 10월물보다 1달러 이상 비싼데요. 이는 콘탱고 현상으로 통상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기물 가격이 억제될 때 나타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 격차도 공급 과잉 조짐을 시사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나이지리아 원유는 단기적으로 거래되고 유럽과 아시아로 주로 운송돼 글로벌 수요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4가지 등급의 나이지리아 원유 가격이 8월에 브렌트유 가격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도 전일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원유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원유 수요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간밤 WTI 가격, 브렌트유 가격 모두 다 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었지만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또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는데요. 유가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슈까지 살펴봤고 다음 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럽 중앙은행이 7월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페드가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준 바 있는데 ECB에서도 오늘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박고은 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유럽중앙은행이 7월 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여건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금융시장 상황이 팬데믹 이전보다 취약하다면서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위원들은 통화 재정 정책이 위기 정점 이후에 금융시장 여건에 상당한 개선을 가지고 왔지만 이러한 시장 흐름은 오롯이 경제 지표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회복 패키지와 백신 개발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기대에 기반할 수도 있다고 전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를 평가하는 데는 지표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의 채권 매입 유연성과 관련한 논의도 나왔는데요. PEPP의 유연성은 순매입이 목표보다 상한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당한 깜짝 상승이 없을 경우에는 PEPP를 완전히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필요시 부양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ING는 유럽중앙은행의 7월 의사록에 대해 불확실성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경제 전망과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ECB가 긴장을 하고 있고 의사록에서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20번 이상 사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유럽 중앙은행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좀 유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FOMC 의사록에서도 불확실성, 경제 위험이 여전하다라고 나오면서 시장에도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었는데 ECB에서도 이런 전망이 나온 만큼 앞으로 코로나19 또 우리 경제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 다음 이슈 7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7번째 이슈는요. 달러 스와프 규모 축소의 의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로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달러 강세가 정말 열풍을 불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차츰 회복을 하면서 달러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는 달러 강세 현상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요국들이 달러 스와프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좀 일고 있어서 분석이 좀 묘해지는데요. 박천희 캐스터 자세하게 좀 분석 들어볼게요.
네, 세계 4대 주요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과 달러 스와프를 통해서 공급하던 달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한풀 꺾이면서 시장의 그 달러 수요가 둔화된 데 따른 건데요.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달러 스와프를 통한 달러 공급을 완화시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은행, 일본은행,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 등 이제 주요 은행들은 간밤에 연준과 달러 스와프를 바탕으로 하는 단기 달러 자금 공급을 주 3회에서 1회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달러 조달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수요 또한 낮아졌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이제 달러 공급을 줄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번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장 조작이 성공했음을 뜻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높아지자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긴급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달러 공급에 나섰었는데요. 이때 달러 스와프가 큰 효과를 거두면서 천정부지로 올랐던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고 주식시장 매도세도 함께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3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 12% 가까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지금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달러의 흐름도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그래도 5% 정도 하락세,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7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글로벌 이슈투데이 마지막 이슈는요. 수익률 급등한 헤지펀드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되면서 헤지펀드들이 수익률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우리 시장도 급락을 또 면치 못했지만 오늘 우리 미국 시장은 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헤지펀드 관련된 이슈들 전해주시죠. 박찬희 캐스터. 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장기간 잠잠했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지펀드 업계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실적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이제 매크로 헤지펀드가 올해 초 이후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강한 턴어라운드를 보인 건데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공포와 11월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억만장자 투자가 앨런 호워드가 이끄는 이제 헤지펀드 업체 브레번 호워드가 올해 상반기에만 21%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시작으로 로커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7월까지 24%의 이제 수익을 냈고요. 앤드류 로가 주도하는 대표 펀드 상품은 42%의 고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8%의 수익률을 올리는 등 헤지펀드 업계 전반에 걸쳐서 수익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헤지펀드 업계가 부진을 이겨낸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이제 큰 V자를 보였던 것처럼 큰 변동성을 보인 것이 매크로 헤지펀드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네, 자,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헤지펀드들이 또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고은 캐스터 그리고 박찬희 외신 캐스터와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또 빅테크 기업들도 테슬라가 $2,000를 돌파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특히나 1%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 시장 어제 급락을 좀 면치 못했는데 우리 시장 좀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글로벌 이슈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찾아오겠습니다.